어제 국회에서 조금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외식중앙회 회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저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16년 또 비례대표를 저희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이율 배신을 했습니다. 내년 4월 13일에는 연동제가 법적으로 개정이 되면은 비례대표는 당연히 한 자리를 주셔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정책간담회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상대방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책간담회에서 정치적인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그 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재근 변호사님, 저는 저게 취재에서 나온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마이크 대고 기자들 다 했는데 비례대표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마치 우리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줬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국회의원 한 자리 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런 걸 흔히 국민들이 밀실에서 몰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대놓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랐고, 근데 그 뭐 비례대표 한 자리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안에서 웃음이 터진 거 보면 네. 약간 뭐 농담의 의미도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네. 뭐 100% 농담만은 아닌 것 같은데. 박수도 나오고. 네, 박수도 나오고 그래서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말로는 2016년 총선 때도 자신들이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보통 선거 때 직능단체가 큰 역할을 하고 네. 나중에 그 비례대표로 직능단체가 배려되는 게 일반적인 또 관행이기도 한데 그걸 대놓고 막 대가성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던 거죠. 근데 네. 어쨌든 이분 말로는 2016년에 우리한테 비례대표 12등 준다더니 그때 김종인 대표가 배신해서 28등으로 내려갔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예. 이번에는 배신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열심히 일을 했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뭐 진성당원 20만 명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이번 총선 때는 민주당이 우리를 버리면 안 된다. 꼭 비례대표 한 자리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해찬 대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얘기를요, 박수현 비서실장의 얘기까지 묶어가지고 이게 뭐 은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내가 선거운동을 해줬으니 우리는 이 비례대표 하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 얘기는. 이게 사실은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예. 그리고 매표 행위예요. 지금 보면 2016년 총선 때 뭐 당원들 20만 명을 모아줬다. 자, 그 이후에도 보면 무슨 뭐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 소상공인협의회에서 뭐 집회를 하는데 정부 반대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동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줬다라든지 예. 뭐 등등 이걸 보면 실제로 직능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물론 뭐 그동안 사실은 물밑에서 다 이야기해왔던 것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그럼 비례대표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 예.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비례대표가 왜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구원들이 챙길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를 챙기기를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옛날에 뭐 전국구라고 그래서 뭐 돈전자로 해서 전국구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했는데 예. 결국은 지금 어제 이제 이 민낯이 드러난 게 결국 그동안 이렇게 직능당체들한테 뭔가 선거운동을 해주고 그 대가로서 비례대표를 줬던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할 테니까 한 적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예. 지금 이번에 여당과 이 3당이 내놓은 선거법에 보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더 늘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런 어떤 거래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저는 문제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현행법으로 지금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 여당과 직능단체가 사실상 의석을 놓고 거래를 한 거예요. 예. 그거를 정말 만천하에 다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뭐 광고도 하고 사람도 동원하고 당원도 모집해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비춰본다면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정치권에서 물밑에 있던 어떤 여러 가지 검은 거래가 사실 이제 좀 물 위로 예.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외식업 중앙에서 나중에 오늘 뭐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글쎄요. 그 얘기를 또 국민들이 얼마나 좀 올곧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인사가 있었죠. 인사수석이 교체가 됐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을 잘 보좌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른바 조조 라인이라고 비판을 받았었죠. 그런데 김종국 교수님, 결국에는 인사수석만 교체가 됐다는 건 조국 민정수석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뭐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인사 교체를 하면서 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저도 청와대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인사 교체들은 경질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경질은 조국 수석은 안 되고 조현옥 수석만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좀 의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뭐 여간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김혜숙 인사수석 신임 인사수석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능력이 있다면 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예. 거기다가 또 이제 뭐 경북 포항 출신 지역이나 또 여성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앞으로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만 저는 또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저런 인사 교체를 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뭐 한다면 적어도 올해 이번 달 5월 11일 날 그러니까 3년 차를 시작할 때 하신다거나 아니면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인사를 하신다거나 예. 제가 볼 땐 이 인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타이밍 들죠. 면에서.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조국 수석을 살리기 위해서 조현옥 수석을 인사 교체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예. 좀 더 자세하고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 인사 자체가 소위 적어도 인사 문제나 경질성 문제에서 더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예. 빨리 좀 소상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이 조국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깊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래서 뭐 신임은 깊다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뭐 지금 현재 수석 중에서 사실 안 잘린 사람이 조국 수석밖에 유일하죠. 없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조국 수석 일을 잘해서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의지 때문에 데리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차이라고 봅니다. 자, 전 정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계셨죠. 근데 그렇게 말이 많았음에 불구하고 끝까지 안 잘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조국 수석이 지금까지 한 일 자체를 보면 헌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제 이런 것들 본인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실제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어제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조현옥 수석이 본인이 바뀌면서 네. 후임자를 자기가 소개를 했어요. 그랬죠. 사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석 인사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이 발표를 하든지 대변인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갈릴 사람이 후임자를 직접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냐 하면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11명의 차관급 이상 인사가 검증 도중에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예. 검증 실패로 해서 또 15명의 장관급 이상 인사가 청문보수가 채택이 안 되면서 임명이 됐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인사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조현옥 수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밑에는 신미숙 지금 전 비서관이 일단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소개를 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 인사 책임 없다라는 것을 좀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 물론 본인이 뭐 그동안 눈높이 맞지 않다는 말은 했지만 예. 실제로 보여주는 형식은 나는 경질돼 나가는 게 아니다. 그냥 교체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조현옥 수석이 이렇게 소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번에 법제처장 인사도 마찬가지고 김영현 전 법무비서관이 또 법제처장 갔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이제 회전문 인사, 저건 예. 장하성 실장이란 남간표 1차장 같은 경우도 다 대사로 나오고 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사에서는 탕평 인사를 하겠다, 사람을 널리 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인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똑같은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인사를 하는 거 보면 네.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비판이 글쎄요. 김혜숙 신임 수석이 하자고 표현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법무법인 할 때 간판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있고 여기에 이제 김혜숙 신임 수석 같이 변호사 활동을 했다. 예, 그러니까 김혜숙 신임 수석이 과거에 이제 변호사가 됐을 때 예. 문재인 변호사, 현 대통령 문재인 변호사를 롤모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혜숙 수석이 당시에 이제 나는 사법고시 되고 나면 노동 변호사,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인권 노동 변호사로 유명했던 게 이제 문재인 변호사, 이 노무현 변호사였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문재인 노무현 변호사가 함께 그 변호사 사무실을 만들었던 부산 그 합동법률사무소로 문재인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나 노동 변호사 되고 싶습니다. 예. 글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법률사무소로 합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문재인 변호사의 뭐 동료 겸 후배로 인연을 함께 해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도 김혜숙 수석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커서
참여정부 때도 이 청와대로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사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정부 때 법제처장을 맡아준다고 하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고 김 변호사가 허락했답니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거의 삼고초려 해가지고 데려왔다는. 네, 참여정부 시절부터 그 선거철회가 이어졌다는 예. 거죠. 근데 이 의원이 이호영 변호사 과거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김수석의 어머니를 알 정도니까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 이제 김수석이 그 2017년 6월에 이제 그 법제처장 임명 당시에 그 김신임 수석의 그 뒤에 이제 모친이 있는 것을 보고 예.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이제 인사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친밀하게 왜냐하면 이게 부산에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같이 일해보면 변호사들끼리 진짜 다 알고 지내면서 사건도 같이 하고 뭐 고민 있으면 같이 식사하면서 사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속속들이 아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관계에 이르는 것 같고 실제로 그 김혜숙 신임 인사수석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2017년에 그 이제 대한변협신문에 이제 글을 이제 썼었는데 예. 여기에서도 보면은 본인이 그 90년대 초반에 이런 합동법률사무소에 들어간 것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다. 그 노동인권 사건,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그 노동인권 사건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도맡아서 다 하던 시절이었다. 내가 너무나도 존경해서 직접 찾아갔었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을 인사수석에 앉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